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테마 집중 분석 시간으로서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스마트폰에 관한 관련주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듯이요, 이제 KH바텍, KH바텍이 이제 갤럭시 폴드에 들어가는 힌지를 만드는 회사죠. 그리고 세경하이테크도 스마트폰용 필름을 만드는 회사고, 대덕전자하고 코리아 서킷은요, 인쇄회로 기판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BH하고 이제 인터플렉스는요, 연성 회로 기판을 만드는 회사고, DKT는 이제 연성 회로 기판 모듈을 만드는 회사고요. LMS는 우리가 이제 카메라 모듈용 핵심 소재를 만드는 회사고, 이녹스 첨단 소재도 이제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의 소재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최근에 나왔던 기사들 중에서 스마트폰에 관련된 기사들을 한번 모아봤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석 가려지는 스마트폰 부품주 해서요. 오늘 아침에 나온 거죠. 내용 보면은 폴더 부품 등 최신 산업 트렌드를 잘 따라가거나 독보적인 기술력을 통해 생존에 성공한 업체들이 나오는 등 옥석이 분명하게 가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참, 이거를 하기 전에요. 우리가 하나 이 스마트폰 부품 업체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삼성전자 스마트폰 ODM 확대 부품업체 역량 살펴야죠. 이제 ODM이라는 것은 제조업자가 개발 생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OEM식은 많이 할 겁니다. 예, 그쪽에 생산해서 제조만 회사인데 이거는 개발까지 다 해서 생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부품을 납품했던 회사가 이제는 납품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이제 보면 밑에 기사를 보면요. 삼성 스마트폰 ODM 비중이 2018년 3%였어요. 올해 8% 늘고 2020년에는 20% 이상 늘어날 거다. 그래서 저가 스마트폰 부품 공급 업체들의 출하량 감소와 평균 판매 단가 하락이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요거는 상당히 큰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시장에서 이 같은 것이 부각이 되지 않고 있지만은 조만간에 이 기사가 한번 크게 확산 재생되면서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특히 이제 저가용으로 만드는 스마트폰,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내용을 보면요, 여기 보면은 삼성전자가 중국 윙테크와 하친과 각각 ODM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했다라고 전했죠. 윈탱크가 주로 이제 샤오미 저가폰을 생산하는 업체로 최근 삼성전자 갤럭시 A16의 중국 전용 모델과 그리고 A10S를 ODM으로 생산한 바 있고 또 화치는 화웨이와 샤오미 모델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ODM 업체다 알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가에 있는 것들도 삼성이 직접 제조해 생산을 했는데 이제는 생산 자체를 또 개발 자체도 다 이 중국 업체한테 넘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태껏 삼성전자한테 부품을 납품했던 회사들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 악재성 재료는요, 언제든지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폴더 불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스태시비 갖고요, 고가에 있는 스마트폰만 영향을 적게 받고 나머지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요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스마트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제 아까 이제 옥석 가려지는 스마트폰 부품주에서요. 인쇄회로 기판 제조업체인 코리아 서킷은요. 삼성전기가 스마트폰 메인 기판 사업을 축소한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한테 메인 기판을 상상하는 것이 코리아 서킷하고 삼성전기였는데 삼성전기가 이 사업을 축소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리아 서킷은 올 상반기 4억 원 영업이익을 거두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도 이제 크게 움직였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대덕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휴대폰에 꾸준히 반도체 패키징 기판을 제공해온 대덕전자도 올 상반기에 31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근데 오늘 대덕전자 악재성 재료가 하나 터졌죠? 자사주 처분 결정해서 176만 주를 10월 11일서부터 10월 18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 176만 주를 매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장에 물량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악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일단 인식하고 뒤에 가서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이제 세경 하이테크예요. 이거는 이제 신규 상장한 지 이제 얼마 안 된 그런 종목인데 이제 주로 이제 스마트폰용 필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KH바텍도 이제 갤럭시 폴드에 들어가는 신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저가에 들어가는 부품 업체들은 타격을 받을 수 없겠지만은 지금처럼 이 갤럭시 폴드 새롭게 방향을 잡은 그러한 종목들에 대한 일단은 어느 정도의 안정성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 KH바텍은 올 2, 4분기부터 본격적인 폴더풀용 신지를 제작하면서 그동안 한 3년이죠. 3년 적자를 이어왔는데 그것을 벗어나는데 성공했고, 세경 하이테크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늘어난 상반기에 한 230억의 영업이익을 올렸다는 얘기죠. 일단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다음에 또 이제 나온 기사가 이거는 세경 하이테크에 대한 예전에 그러니까 9월 25일날 나온 기사네요. 한번 내용 볼까요? 하나금융투자가 25일 폴더폰 출시에 따른 폼팩터, 이게 이제 그동안에 스마트폰에서 접는 폰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폼팩터 혁신으로 관련 부품 공급 업체 수혜가 예상된다며 폴더폰에 적용되는 특수 보호 필름을 납품하고 있는 세경 하이테크의 지속적인 수혜가 전망된다. 그거 긍정적인 얘기죠. 뭐 이제 대덕전자도 이제 뭐 3분기 실적은 양호할 전망이며 매출과 영업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주식 매각, 자사주 처분 때문에 단기적인 조금 흔들림이 있는데 한번 나중에 차트 보면서 어떻게 금일 움직였고 수급상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버텨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단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사가 나온 거 있죠. 호평일색 갤럭시 폴드 인기의 부품주 주가 껑충이라고 나오죠. 2021년 폴더풀 스마트폰은 2,500만 대 이상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련주들을 또 한번 살펴보자라는 얘기인데, 그 중에 이제 DKT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연성 회로 기판 노드를 생산하고 있다죠. 그리고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기 발광 다이오의 공정 소재를 납품하는 그런 업체고, 그리고 이제 BH도 있습니다. OLEDS는 인쇄로 기판, RF PCB죠. 실질적으로 이 폴더폰에서 그 접히는 부분을 주로 할 때는 이 BH, 이 RF PCB를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BH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혜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기사가 또 있나요? 또 있죠. 여기 이제 폴더풀 스마트폰 초반 흥행했어요. 여기에 나온 종목들은 SKC 코오롱 PI, 이녹스 첨단 소재, 또 BH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 겹치는 부분이 몇 개가 있죠. 그러니까 BH, 이녹스 첨단 소재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 또 있나? 그쵸.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LMS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예요. 이 올해 상반기에 카메라 모듈 회사가 파트론하고 파워로직스도 있는데, 최근 주가 흐름은 파트론하고 파워로직스는 바닥을 헤매지만은 MLS는 오히려 강한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한번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인터프렉스 연성 인쇄로 기판 제조업체, 이게 연성이 돼야지 접히는 부분에 쓰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BH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내용은 이런 식이기 때문에 한번 하나하나씩 차트를 보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차트 보기 전에요.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지가 이제 한 3주 지나고 이제 4주차 됐는데, 이제 어느덧, 구독자 수도 한 200분이 넘어갔어요. 이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이 방송을 들으셔서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신다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은 제가 이제 하루에 한 두 개에서 3개 정도 동영상을 올려드리는데, 이제 주로 이제 오전에 올려드리는 것이 이제 뉴스 특징주. 우리가 이제 뉴스 특징주를 분석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식 매매하는 건 돈을 벌기 위한 거 아니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올라가는 주식을 사야 돼요. 올라가는 주식은 뉴스를 통해서 항상 시장에서 인기 있는 거는 부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매스컴에 탔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는 거는 우선 그냥 지켜보다가 조정받을 때 이 조정이 추가로 더 올라가기 위한 쉬어가기냐 아니면 본격적으로 빠지냐는 심리와 수급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뉴스 특징주를 매일같이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이 뭐고 시장에서 부각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함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먼저 지금 나온 것이 이제 대덕전자부터 있네요. 자, 대덕전자 오늘 자사주 아까 말대로 한 170만 주 정도를 매각을 하는데, 그래서 장중에 주가도 크게 등락했었죠. 한 8%까지 하락했다가 한 2.2% 250원 하락한 1,750원, 그러니까 1,550원까지 빠졌었네요. 거의 이제 10,000원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갔다가 크게 밑꼬리를 달아줬다. 수급적인 상황도 외국인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크게, 그러니까 오늘 밑꼬리를 달아주면서 싸게 파는 물량을 걷어간 것이 외국인이다. 의미가 있죠? 한번 분봉 모습. 저희가 이제 오늘 오전에 한 11시쯤에 이제 방송을 이제 오전 방송을 해드렸는데, 요 부분을 말씀드렸죠? 약간 1050원 저점 찍을 때 거래량이 가장 바닥에서 많이 됐다 그랬어요. 제가 할 때가 한 요쯤이었으니까는. 근데 주가가 이 선만 깨지 않으면은 낙폭을 계속적으로 줄여나간다. 왜? 주식이라는 것이, 주가라는 것이 빠지면 빠져서 불안해요. 특히 악재가 나온 상태에서는 더 불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다가 물량을 많이 내쏟는 거죠. 그러면 그 물량을 바닥권에서 이렇게 바닥한 다음에, 이때는 이것이 바닥인지 아닌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1시간이 지났는데도 다시 이거를 깨지 않고 지지를 해준다는 얘기는 이 바닥권에서 새로운 힘 있는 애들이 물량을 받아줬다라는 그런 판단 있죠. 자, 그러면 대덕전자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대로 170만 주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나온다 그러면요, 여기서 아직도 화수 목금 나흘이 남았죠. 그래서 바로 치고 가지 못할 겁니다. 아마 오늘 저점 수준이 1050원 정도만 지켜주는 선에서 행보만 해줘도 이 종목은 오히려 이 목요일이나 금요일 전후에서는 오히려 이제는 사야 될 때다. 실적이 뒷받침이 돼준다는 얘기죠.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대덕전자 지금은 최소 물량을 지금 한 2% 정도 빠졌으니까 그 큰 손실 아니니까는 일부 한 30%나 50% 팔았다가 나중에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다시 되사주는 것이 낫다. 일단 오늘까지는, 지금 현재까지의 모습은 상당히 훌륭했다라는 그런 진단을 내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경 하이테크죠. 세경 하이테크는 아마 우리가 처음에 언급했을 때가 요 날일 겁니다. 9월 25일. 우리 장중에 뉴스 특징주 분석 시간에 하고, 아마 요때쯤 다시 한번 진단을 한번 내려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이 종목은 이제 신규 상장되고, 그리고 또 수급적으로도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항상 개인이 주체 세력이 될 수 있는 종목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빠져나올 때 기준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제외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고도 상당히 한 20% 정도 강하게 지금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20%,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단계적으로 많이 올 때, 우리는 항상 올라가는 종목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리자. 그래서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해서 한 3, 40% 올랐기 때문에
최소한 조정도, 이건 2, 3일 조정은 좀 그렇고, 뭐 충분한, 뭐 보름이나 한 달 이상 조정을 받을 때, 그때 가서 보지, 지금은 일단은 우리 손을 떠났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이제 뭐, KH 바짝 볼까요? 그죠? 야, KH 바짝도 우리가, 한번, 뉴스 특징조 시간에 해서 한번요, 우리가 이 종목을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 한 250원 위아래 꼬리를 달아주는 그런 모습, 거래량도 28만 주, 전일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뭐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또 적은 것도 아니다. 그냥 평범한 거래량이다라는 표현을 쓰겠는데요. 근데 수급 쪽은 상당히 좋죠. 계속적인 개인들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KH바테 우리가 아마 이 9,000원 전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올라올 때 한번 10% 정도에서 한번 줄여달라. 왜냐면 보통 3일 올라가면은 주가가 조정을 받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아마 이 종목도 일단 제외인데, 자, 좀 조정을 받긴 받아서 관심은 갔대. 그렇죠? 좀 올라온 폭이 한번 분봉 볼까요? 오늘 거래가 어디서 됐는지. 예, 바닥권에서 거래됐네요. 그렇죠? 오늘 아까 말한 대로 전일보다 크게 증가한 추세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오늘 뭐 밀려서 음봉 그리고 윗꼬리를 달아줬지만은 나쁜 모습은 아니다. 뭐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라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종목이 대덕전자였죠. KH바텍 했고, 그렇죠? 예, 세경하이테크, 코리아 서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리아 서키트는 오늘 많이 빠졌네요. 아까 말한 대로 예, 삼성전기하고 코리아 서키트하고 스마트폰에 기판을 같이 공동을 했다가 삼성전기가 안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축소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수혜받아서 코리아 서키트가 이틀 갔다가 그렇죠? 이렇게 급등할 때는 따라가 사면은 그렇죠? 상당히 위험하죠. 뭐 3, 4%로 3일 뜨면은 한번 팔아줘야 되고 하루 이틀 만에 10% 넘어가도 팔아줘야 되고 그렇죠? 지금이 대세 상승장이면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아직도 하락장의 일부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도 3일 10% 이상 올라가면 한 번은 접어주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판단이고. 예, 오늘 개인이 한 14만 주 사고 기간이 좀 팔았네요. 거래도 너무 많죠, 그쵸? 조금 조정이 조금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뭐 가격 조정은 잘 모르겠지만 이미 이제 오늘도 6% 어제 3% 한 10% 이상 받았기 때문에 뭐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까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기간 조정도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관심 종목에서는 제외를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BH죠. 예, BH도 오늘 300원, 19,900원. 예, 크게 이제 음봉이 좀 발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BH 실질적으로 인쇄회로 기판 중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폴더 부분에서 BH다라는 내용인데, 그쵸? 이것도 뭐 16,000원대에서 뭐 2만원까지 그쵸?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거든요. 오히려 이건 쉬어가세요. 뭐 조금 내가 이제 저는 이제 매수를 한번 가격대를 잡는다 그러면은 이 가격대 때 우리가 항상 의미 있는 지지선에서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온다. 의미 있는 지지선이란 예, 전고점도 될 수 있고요. 이 고점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래가 크게 터졌던 가격대도 여기죠. 그러면 이 정도까지 한 18,000원 밑에 그렇죠? 17,700원, 뭐 800원. 이평선도 이 정도 수준, 18,000원 전후에서 뭉쳐있고, 그죠? 그러면 한 요 정도, 18,000원, 글쎄요, 18,000원 올까는 좀 더 봐야겠지만은, 예, 뭐, 그때 정도 수준까지 오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조정이다라고 보고, 그때는 한번, 매수에 가담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BH 너무 완만하게 상승해서 아마 조금 단기적인 조정 18,000원 전후에서는 그때 가서 한번 관심을 갖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종목은 DKT죠. 아까 이제 연성회로 기판 모듈 만드는 회사라고 했어요. 예, 이것도 한 150원.
자, 이날 한번 거래가 크게 실렸던 날 볼까요? 주가가 상한가 들어갔었네요. 9월 6일 날. 자, 이것도 이제 일반인들의 이제 주체 세력이네요, 일반인들이.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반인들끼리 치고받는 것들은 상당히 우리가 이제 주로 심리하고 수급으로 매매 타이밍을 잡는데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은 변동성도 크고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DKT도 일단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터플렉스, 인터플렉스도 오늘 350원. 그렇죠? 보통,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렸죠. 최근 이런 모양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크게 뜨고 한 10% 뜨고 그 다음날 보통 조정 받아요. 그렇죠? 이제 이 조정은 뭐 한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12,500원인데 한 12,000원 밑에서는 한번 타이밍 하고 한번 분봉으로 우리가 이날 3일 전에 거래가 어디에서 많이 터졌는지를 볼까요? 예, 이때가 이렇게 한 12,000원이죠. 이때가 12,500원. 그러면은 뭐 12,000원 정도 수준에서는 뭐 깨지지 않는다 보고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12,000원 정도 수준에서는 한번 우리가 타이밍을 한번 그때 상황 보면서 한번 접근을 해도 되지 않나. 일단 수급적으로도 안정적이고요. 그렇죠? 오늘도 뭐 주가가 7% 하락하는데 오히려 계속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죠. 지난 9월 26일 날 8% 뜰 때도 기관이 샀고 10월 10날도 그렇죠? 기관이 샀죠. 그러니까 최근 이 종목의 주체 세력은 기관입니다. 근데 오늘도 기관이 샀다. 그럼 도망가지 않은 거죠. 그러면은 한 12,000원 좀 조정이 이어져서 12,000원 전후에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LMS는 우리가 아마 지난주인가요?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죠. 좋은 모습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카메라 모듈 업체인데 다른 종목들은 못 가는데 얘만 조금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뭐 관심은 계속적으로 가질 필요 있습니다. 좀 충분한 조정, 한번 고점 찍고, 그렇죠? 2만 원 찍고 한 16,000원까지 밀렸다가 다시 이제 고점 돌파를 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고, 수급상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한번적으로 뭐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관심 종목에 놓고 타이밍을 계속적으로 봐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는 이제 우리가 이미 이제 한번 매도를 했기 때문에 뭐 일단은 우리 관심 종목에서는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 3일 뜨고 하면은 한 번 정도 팔아달라, 그렇죠? 그런 관점인데. 이제 어제까지는 뭐 조정 모습은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았지만은 오늘 조금 음봉이 나오면서 조금 한다부터 조정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관심 종목에서는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스마트폰 부품 업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폴드폰에 삼성 갤럭시 폴드폰에 연결되는 그러한 종목 위주로만 하자. 아까 말한 대로 생산이 일단은 삼성전자가 조금 아까 말한 대로 제조업자 개발 생산으로 지금 비중을 내년까지 20%로 작년에 3%였는데 늘리기 때문에 그 피해는 충분히 언제든지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때문에 항상 조심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폴드폰 위주로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스마트폰 집중 테마 분석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요,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 주시면은 제가 하루에 최소 2번에서 3번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